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5년 중등 임용시험 진도별 모의고사 제55회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보시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우리 시험에서는 그래프 이용해서 뭔가 아기자기한 문제들도 꽤 출제되거든요. 근데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 당황하지 마시고요. 그래프를 이용해서 오히려 힌트를 얻어낼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우선 문제를 보시면 다음 경제가 이 제로점에서 장기 거시 균형 상태에 있다. 여러분, 장기 거시 균형 상태는 장기 LA, 여기 장기 AS 곡선 상에 있으면 완전 고용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기 균형 상태에 있으면 여기 장기 수직의 장기 AS 곡선 상에 있다. 완전 고용 국민소득 달성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좋은 상황인데 문제는 뭐냐면 유가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단기 AS 곡선이 이렇게 좌측, 저는 이게 상방 이동하는 게 좀 더 편한 것 같긴 해요. 왜냐면 AS 곡선이 비용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유가 충격이 오일 쇼크 아니겠습니까? 자, 오일 쇼크가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이게 비용이 증가하는 거잖아. 그래서 코스트 어떻게 보면 푸시 관련된 비용 증가,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단기적으로 요점이 됩니다. A점이라고 할게요. 자, A점의 상태를 보면 국민소득이 줄어들어서 경제가 침체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도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증가로 단기 AS 곡선이 상방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상방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 예, 맞아요. A점 이렇게 오게 되죠. 자, A점은 이전에 비해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민소득이 줄어들게 되고요. 경제가 침체되면서 물가는 올라갔습니다. 물가 인플레이션이죠. 올라가면서 경기 침체가 같이 왔어요. 자, 국민소득이 줄어들게 되면서 물가가 올라가죠. 이걸 뭐라 그래요? 스태그네이션,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도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지금 이런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 1번 문제에서는 여기 보시면 단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생기냐? 이런 현상을 뭐라 그러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서요. 2번. 이게 부의 공급 충격이라고 얘기하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 측면에서 충격이 발생했는데 우리가 AI 기술 혁신과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이로운 양의 공급 충격인데 이 경우는 마이너스 공급 충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거티브한 공급 충격이 발생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부의 공급 충격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돼. 하나는 경기 침체로 인해서 이게 뭐야? 그래요.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증가하게 되는 그런 충격이 발생하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물가가 또 상승하네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발생했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는 재정이나 통화정책을 사용할 수 있을까? 있겠지.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가 문제가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A라는 상태에서 야, 경기 침체가 중요해. 이걸 해결해야겠어.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그쵸?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경기를 부양시키게 되면 총수요를 우측으로 이동시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경기 부양을 통해서 어떤 정책이 있죠?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거나 아니면 통화량을 증가시킵니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통화량을 증가시키면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그래서 투자가 증가한다 보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경기 부양을 위해서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되죠.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AD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하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B점 이렇게 올 수 있어. 그럼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국민소득은 다시 증가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죠. 물가 상승이라는 인플레이션이 더욱더 심화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만약에 우측으로 이동하면 B점으로 오게 되는데 이 B점의 상황에서 보면 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이 제로랑 비교해도 되고요. 근데 A를 기준으로 봤을 때 국민소득은 증가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엄청나게 또 더 증가합니다. 이해 가시죠? 그래서 실업률은 어느 정도 해결을 해요. 국민소득이 증가하니까.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인플레라는 이게 더욱더 악화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니 물가를 잡아야지 이렇게 되면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총수요를 이렇게 줄여야 돼. 여기 C점이라 할게. 그럼 국민소득이 총수요가 이렇게 줄어드니까 물가는 잡게 되는데 국민소득이 더욱더 침체가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물가는 잡았지만. 자, C점 표현을 하게 되면 아니 그래서 경기를 부양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긴축하게 되면 물가를 잡아야 되니까 지금 물가가 올라갔잖아. 그래서 P를 해결하기 위해 자, 경기를 오히려 긴축시켜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통화량을 줄입니다. 긴축적 재정정책, 긴축적 통화정책을 사용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요. AD 곡선이 좌측 아니면 하방으로 이동을 합니다. 왼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그로 인해 가지고 새로운 점인 C점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이때는 국민소득이 더 위축돼요. 물가는 줄어들었어. 그래서 물가를 잡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경기 침체, 실업률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부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이걸 잡기 위해서 AD를 조정하는 정책을 사용합니다. 총수요를 관리하는 정책. 이게 총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하죠. 총수요 관리 정책을 이용해서 AD 곡선을 뭔가 우측 이동시키거나 좌측 이동시키는 정책을 사용했는데 자, 여기 잡아야 될 두 마리 토끼 중에서 한 마리는 잡을 수 있는데 다른 한 마리는 더 멀리 악화되는 상황을 보이게 됩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총수요 관리 정책 가지고는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실질 국내 총생산 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건 뭐야? 국민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확장적 정책을 사용했는데 그게 지금 요거지 B점. 그랬더니 물가가 더 올라갔고요.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의 변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긴축을 했습니다. AD를 좌측으로 이동시켰어. 그랬더니 여기 보시면 물가는 잡았지만 경기 침체가 심화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거 알 수가 있고요. 여기는요, C점은 경기 침체가 심화됐다는 거니까 실업률이 더 증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실업률이 더 커지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 3번에 관련된 것인데 부의 공급 충격이 발생하게 되면은 담당자들에게 딜레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왜요? 총수요 관리 정책을 사용했을 때 두 마리 중에 하나는 해결할 수가 없는 딜레마 상황에 빠지게 되고요.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총수요 관리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고 AS를 다시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방법밖에 사실은 없긴 하겠죠. 그래서 가끔은 정부가 개입해서
자, 비용 증가하지 못하도록 임금 좀 살살 올리십시오. 노동자 여러분 등등등 가격 같은 거 올릴 때 좀 통제하는 그런 걸 소득 정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AD 관리 정책은 사용할 수 없고 AS를 이동시키는 정책을 사용해야 된다. 왜냐하면 두 마리 토끼 중에 하나를 잡을 수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고요. 요 그래프는 근데 자주 출제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총수요, 총공급, 곡선을 그려가지고 뭐 경기 침체 크기가 얼마가 되는가 이런 것들 계산 문제 출제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요 내용 정도만 정책적인 측면에서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열심히 공부하고 있군요.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